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두 번째 시간으로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 및 원형 선택하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으로 사각형이나 원형이 아닌 경우 불규칙한 형태는 올가미 도구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선택을 해볼 겁니다. 올가미 도구는 곡선 형태나 직선 형태로 임의의 형태를 만들어서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형이나 원형 선택, 올가미 선택 도구를 쓰시다가 선택 모드를 조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원하는 형태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택 모드를 조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실행하시고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화면 실행하셨으면 연습을 목적으로 저희가 도화지를 하나 만들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단추가 있죠. 자, 이거 새로 만들기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창이 뜨시면 연습 용지로 가로로는 800픽셀, 높이 방향으로도 800픽셀, 해상도는 72를 지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설정이 끝나고 나면 만들기 단추 눌러가지고 도화지 한 장 만들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택 도구를 살펴본다고 했기 때문에 자, 왼편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선택 도구가 있어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모양 보이죠? 자, 사각 선택 툴 오른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명령어가 바로 뜹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누르고 0.5초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하지만 명령어를 바로 띄우실 때에는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명령어가 바로 뜹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 고르시고 도화지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영역이 바로 선택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요. 클릭해서 손 떼지 마시고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이 잡히는데 이 부분이 사각형 선택 영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작업을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을 하는 대상이란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은 이 선택 영역 안에서만 되고 바깥에서는 안 돼요.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왼편의 도구 상자 중에서 여기 브러쉬라고 하는 붓이 있는데 자, 붓 도구 선택하시고 색을 칠해보면 바깥은 안 칠해지고 선택 영역 안에만 칠해지죠. 자, 명령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한다 하면 작업 대상을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이 있으면 선택 영역 안에만 작업이 되고 선택 영역이 없으면 전체의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의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각 선택 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바로 뜬다 그랬죠? 자, 원형 선택 고르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원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가로로, 세로로, 정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일행과 단일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단일행과 단일열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으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면 단일행이라 하면 1픽셀 두께의 가로행을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단일열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자리 클릭했을 때 1픽셀 두께로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 열을 한 번에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단일행과 단일열은 가로로 한 줄, 세로로 한 줄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택 영역을 지정했는데 이렇게 지정한 선택 영역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 메뉴에 가시면 선택 해제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 해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선택 영역 지정하시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실 때에는 컨트롤 D 누르면 해제가 돼요. 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 지정한 상태에서 빈 바탕을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 만들고 지우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인 선택 영역 지정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파일 메뉴에서 열기 실행하시고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왼쪽 상단 파일 메뉴 가셔서 열기 실행하시고, 저희가 연습을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파일 있죠? 자, 사각형 선택하셔서 열기 실행해 볼게요. 자,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사각형 조각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각 선택 툴을 고르시고, 자,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사각형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자, 필요하면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열어놓은 문서들이 탭으로 보이죠? 자, 여기 빈 도화지 클릭해서 도화지 옮기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가져오신 다음에는 이동 툴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게 되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상단에 있는 도화지 열어놓은 거 사각형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원형 선택 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도구 중에 원형 선택 도구 고르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원형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정하다 보면 원형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제가 원하는 모양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 툴 상태에서 커서를 선택 영역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화살표 도구로 바뀌죠?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 영역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왼쪽 상단을 먼저 맞추시고, 아니면 뭐 위쪽을 맞추시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향을 먼저 맞추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선택 메뉴 눌러보시면 메뉴 중에 선택 영역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택 영역의 크기를 바꿔주는 도구예요. 선택 영역 변형 실행하시면, 자, 보세요. 선택 영역을 감싸는 파란색 테두리 상자가 뜨죠. 자, 그러면 저는 이 테두리 상자의 사각형 점을 잡고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자, 여기 조절자 점 잡고 드래그 해서 크기를 좀 바꾸면 선택 영역이 잘 만들어졌죠. 다 되고 나면 엔터 키를 쳐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이 다 만들어졌으면, 자, 저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탭, 빈 도화지 탭 누르셔서 도화지 바꾸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듯이 저희가 선택을 할 때에는 기본 형태로 사각형과 원형 선택 툴이 있다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연습을 몇 번 했더니 빈 도화지가 많이 지저분해졌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소스를 따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별로 차곡차곡 쌓여요. 자, 그러면 제가 지우기 위해서 레이어를 찝어서 휴지통에다가 갖다가 드래그해서 버리시면 레이어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림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사각형이나 동그라미 형태만 가지고는 원하는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불규칙한 형태의 선택 영역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올가미 도구예요. 자,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원하는 대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하고, 올가미 도구는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면, 자, 이 안에 부분이 선택 영역이 되고 바깥은 작업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올가미 도구가 그러면 불규칙한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잘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따기는 어려워요. 자, 왜 그러느냐면, 자, 다시 위에 도화지를 사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이 삼각형 모양을 따고 싶은데 올가미 도구로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하면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이미지의 형태를 따라서 가지는 못하고 주변에 여백이 같이 묻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선을 그려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은 정밀하게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올가미보다는 다각형 올가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각형 올가미 같은 경우에는 직선 모드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선택, 기존에 있는 거 선택 해제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시고, 다각형 올가미는 사용하는 방법이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 방식이에요. 자, 원하는 꼭지점을 클릭, 그 다음에 이동해서 꼭지점 클릭, 이동해서 꼭지점 클릭, 이동해서 꼭지점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찍고, 이동해서 찍고, 이런 식으로 제가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면 선택이 완료가 돼요. 한 번 더요. 자, 제가 V자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첫 점 클릭하고, 이동해서 꼭지점 찍고, 이동해서 찍고, 이동해서 찍고, 끝나고 싶은 자리가 시작과 끝점이 만나거나 아니면 해당 자리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시작과 끝점이 연결되면서 선택 영역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 해제하고 다시 사각형으로 와서,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 모양을 제가 한번 쉽게 따볼게요. 다각형 올감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자, 꼭지점 클릭하고, 이동해서 꼭지점 클릭, 이동해서 꼭지점 클릭, 이동해서 꼭지점 클릭 하시면 선택 영역이 쉽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다음 도화지 바꿔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쉽게 따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올가미 도구의 마지막으로 자석 올가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자석 올가미는 뭐냐면 자동으로 이미지의 경계 부분을 추적해줘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 자석 올가미 선택하시고, 자, 다시 여기 사각형 이미지로 올게요. 자, 제가 이미지에 따고자 하는 경계 영역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그냥 쭉 움직여 보시면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경계 영역을 추적해 주죠. 그래서 가서 딱딱딱 붙어요. 마우스만 여러분들 움직이시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위치로 선이 가서 착착착 달라붙으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따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동 기능이 자석 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택 다 되셨으면 컨트롤 C 복사해서 도화지 바꾸시고, 자,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잘 가져와지죠. 자, 레이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제가 원하는 거 레이어 1번과 레이어 2번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휴지통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깨끗이 지워지죠. 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면 다각형 올가미나 자석 올가미 같은 이런 도구들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클릭하는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클릭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시다가 제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잘못된 위치를 찍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시기 위해서 ESC 키를 딱 눌러버리는 순간 기존에 만든 선택 영역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오셨는데 최근에 찍은 이 위치만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한 단계 취소가 돼요. 다시 한번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한 단계 취소가 돼요. 그래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부분까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기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 살펴볼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열기 하시고, 자, 이번에는 액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액자 선택하시고 열기 하면, 자, 이렇게 사진이 열리죠. 자,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는 부위에 저희가 다른 그림으로 대체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이미지를 하나를 더 열어서 안에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에 열기 하시고 자동 선택 도구 고르신 다음에 열기 하시면 그림 열렸죠.
자, 여기에서 제가 사각형 선택 도구로 자, 이렇게 오렌지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자, 그런 다음 작업하는 도화지는 액자입니다. 자, 액자 클릭해서 도화지 바꾸시고, 자,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오렌지 그림 들어왔죠? 자, 제가 그림을 여기 액자 위로 옮기고 싶어서 도구는 이동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움직이는 건 다 이동이에요. 선택은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자, 이동 도구 고르시고 그림을 집어서 옮기시면 해당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크기가 좀 안 맞았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편집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변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도구예요. 자, 미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유변형 도구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변형할 수 있는 내 귀퉁이와 가운데에 조절점이 뜨는데, 자, 이 조절점을 잡고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먼저 높이를 맞추고, 높이를 맞췄더니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느라고 넓이가 늘어났네요. 이럴 때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한쪽 방향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 방향 맞추시게 되면 자, 액자 안에 오렌지 그림으로 대체가 됐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엔터를 쳐서 명령어를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액자에 오렌지 그림을 따와서 합성하는 사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선택 작업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영역을 조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다시 빈도화지로 가볼게요. 상단에 빈도화지 클릭하시고, 저희가 선택 영역을 만들 때에는 사각형이나 동그라미 선택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다각형 올가미를 사용해서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선택 영역을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조합하는 방법은 사각형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선택 툴 위쪽을 보시게 되면 옵션 바가 뜨죠. 자, 먼저 첫 번째 모드는 항상 새로운 선택 영역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제가 아래쪽에 가서 선택 영역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선택 영역이 없어지고 항상 최근 것만 남아요. 다시 한번요. 자, 제가 아래쪽에 선택 영역을 남겨두고 위쪽에 와서 선택 영역을 만들면 아래쪽 것이 없어지고 항상 최근 것만 남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기존의 선택 영역 외에 따로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선택 영역을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모드 중에서 두 번째 선택 영역에 추가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커서를 잘 보시면 커서에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드래그 하시면 기존 선택 영역과 새로 선택 영역이 추가되죠.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겹치시게 되면 겹친 부분은 한 덩어리로 합쳐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징검다리 형식으로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단에서 모드 중에 영역을 제외시키는 게 있어요. 빼기. 자, 빼기 모드 선택하시고 커서를 잘 보세요. 커서 보시게 되면 커서에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죠. 빼기 표시가. 자, 이 상태에서는요, 제가 기존 선택 영역에서 영역을 겹치게끔 영역을 지정을 하시면 이 부분이 빠져요. 자, 겹친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차 영역이 있어요.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선택 영역과 새로 지정하는 영역이 겹치는 부분만 남겨줘요. 커서를 잘 보시면 커서에 곱하기 표시 X가 떠 있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하면 기존 선택 영역과 현재 지정한 영역이 겹치는 부분만 남겨준다. 그래서 자, 위에 모드를 보시게 되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에요. 자, 모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응용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이 있는데 선택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모든 선택 영역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선택 영역을 추가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빼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사각형 선택 도구를 시작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 지정하시고 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빼기 모드로 자, 여기 판해 가지고 시오자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모음 R을 붙이기 위해서 추가 모드로 모음 A자를 만듭니다. 자, 추가. 자, 그러면 사자가 됐죠? 랑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아래쪽에 기존의 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추가 모드인지 확인하시고, 자, 리을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만드신 다음에 빼기 모드 선택해서 자, 왼쪽 파고 오른쪽도 팔게요. 그럼 리을자 나왔죠? 자, 다음으로 자,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R을 붙여서 사라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선택도 고르시고, 동그라미는 기본적으로 선택 영역이 새로운 선택 영역이라 저는 추가 모드로 바꿉니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추가 모드로 바꿔서 동그라미 선택하고 가운데 구멍 뚫기 위해서 빼기 모드 선택해서 구멍을 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선택 영역이 글자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 보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있는데, 자, 이 컬러 피커에서 제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여기 색을 찍어 주셔야 색이 골라집니다. 자, 여기에 색을 채울 때에는 키보드에서 Alt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색이 채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도 한번 만들어 봤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선택 영역을 조합하시게 되면 기존의 선택 영역 툴이 썼던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사각형 선택 도구와 원형 선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있는 선택이 아니라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 때에는 올가미 도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다각형 올가미가 중요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선택 도구를 쓰시다 보면 더하거나 빼거나 교차 영역을 만드는 선택 영역을 조합하는 기능도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